우리마을예술학교 보이는 라디오 고품격 파주 마을 방송 고릴라! 아, 지금 이면주 선생님께서 네. 나오시기 전에 왜 게스트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막 투덜투덜 하시다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마을예술학교 고릴라 방송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주의 풀네임을 제가 읽어야 돼요.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의 임현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의 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윤정이고요. 고릴라 방송의 MC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오인택 선생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이유는 바로 전 회차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전 회차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방송이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이사장님 이렇게 제가 멀리서만 이렇게 뵈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옆에 같이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조금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재밌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고릴라 방송이라고 그래서 고릴라처럼 떠들어야 되나 네. 약간 걱정되네요. 네. 고릴라 같이 생긴지도 않았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 3일날 창립했고요. 그 네.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랑 뭐 이제 협동조합 인가증 등등 해서 11월 4일날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뜨끈뜨끈한 신생 기업입니다. 하시네요. 새내기. 이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파주해 네. 시민발전협동조합은 그러니까 햇볕으로 발전을 하자. 네. 그리고 이 햇볕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기업을 시민들이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파주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고양시도 있고 지금 경기도만 해도 35개가 넘게 햇빛발전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협동조합에 똑같이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이제 이미 이름을 등록해 버리셔서 네. 저희가 이제 약칭으로 파주해라고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파주해 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창립 대회를 했습니다. 이름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단체를 만드신 취지가 있으실 텐데 물론 네. 햇빛 발전을 이용하자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 주셔서 알겠는데요. 왜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나요? 네,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더 많게 이제 실감했을 것 같아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피부적으로 경각심을 많이 느꼈잖아요. 덥기도 하고 그다음 여름 장마도 있고 제가 농사를 짓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들깨가 여물지도 않고 여름 장마 가을에 이제 수확할 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때 장마가 길어져서 이제 들깨도 보통 안 된 경우는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또 중국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미국에서는 더운 곳이었는데 영하 20도까지 돼갖고 막 동파하고 이런 지구 곳곳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직접 체험한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으로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이렇게 엄마가 돼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살 세상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빠지면 안 돼. 예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살던 이 시대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살 수 있게 하는 정도로라도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 어른들의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각 지역마다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일개 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서자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제안해서 여럿이 모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가 기존과 다르게 약간 이렇게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정도만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학부모님들이 뭐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후 위기하면 그레타 툰베리가
스콜 스트라이킹 하는 거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같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주에서 귤이 생산됐죠. 네. 지금은 경상북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제주 해안에 많은 이렇게 물질하는 해녀들 있잖아요. 네. 해녀들이 물질을 해서 이게 소득을 한 300 정도 버는데 지금 그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해파리가 너무 많이 생긴 거야. 해파리가 왜 많이 생겼냐? 바다의 기온이 2도 이상 1.5도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의 수온이 1.5도면 육지에서의 기온 상승으로 따지면 한 10배쯤 된대요. 그러니까 15도 정도가 올라간 셈인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겨울에 제가 80년도에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겨울 내내 눈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예.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 바나나도 제주가 아니라 지금 전라남도 어느 쪽에서는 바나나를 키우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따뜻해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비가 와도 폭우처럼 오고 이슬비 뭐 가랑비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온대에서 아열대로 이미 기후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도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죠? 기후가 변화된 거죠. 변화가 되면서 우리의 생존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 있는 해녀가 내가 이제는 직업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징어 잡이 배가 예전에는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여름에 보면은 바다에 막 이렇게 하얀 줄이 오징어 잡이 배 그러니까 밤중에 쫙 깔려 있었는데 오징어 잡이가 이제 동해로까지 갔어요. 오징어가 그러니까 동해 서해까지 해서 다 나와요 이제는. 그렇게 이제 서식지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온도 이제 기후 자체도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면서 생활 패턴 자체도 많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것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그 다음에는 북극의 이제 찬바람을 막는 에어 커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구멍이 숭숭 나면서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를 맞게 되는 이유도 이제 지구의 기후 위기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 앞에 맞닥뜨렸는데 이걸 지금 파주회 같은 활동을 하시면서 그걸 조금 환경을 개선하고 조금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닥쳐온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컨설팅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좀 좋아질 가망이 있는 건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떡하는데 우리 후세대를 어떡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바닷물이 올라와서 섬에서 탈출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많은 분쟁 지역과 기아로 인해서 이제 난민들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기후 위기가 원인의 60% 이상이에요. 기후 위기로 해서 이제 식량 생산이 어렵고 그다음에는 물을 조달하기 어렵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난민의 60% 이상은 기후 위기로 인한 것이라는 이제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폭우처럼 온다, 갑자기 더워진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전 지구적으로 따져보면 큰 섬이 물에 잠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열대가 열대로 변화되고 이렇게 엄청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지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구가 더 이상 아프고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고
그럴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생산의 36%, 그다음에 96% 정도를 원자력과 석탄에서 해요. 석탄을 떼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네.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다음 이제 원자력에서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네. 특히 2011년에 후쿠시마 이제 원전 문제를 보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의 40%를 자연으로부터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6.6%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태양광은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40%, 노르웨이는 97.8%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조달하는 나라가 전 세계 7개나 돼요. 그렇게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독일은 지금 40%까지 달성했고 2050년까지 6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석탄 발전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등등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 60%까지 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과학자도 생각하지만 정치권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의식을 갖고 실천을 하면서 이게 세상이 변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민발전 협동조합 120개 정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300개, 400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도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투자를 많이 하면서 관련된 교육, 체험, 그 다음에는 기술 발전, 그 다음에는 그 안전 검사하는 기능사라든지 이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활동을 그것도 지역 내에서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다 답이 들어있고 또 정책 제안이나 또 이게 문화를 바꿈으로 해서 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 주셔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기서 예를 하나 더 들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들어주세요. 파주는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단체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파주는 아직 그게 못 미쳐서 그런데 예를 들어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에 그 신재생 에너지 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이걸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노인들 게이트 골장 있죠. 네. 게이트 골장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어요. 10개 정도로.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 수익금 있잖아요. 네. 그걸 노인 게이트장에 또 투자를 하고 노인들 복지에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주가 갑자기 재생에너지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여주시장이 이런 이제 이게 뭐죠? 환경운동 출신이어서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시민들이 딴 데도 그렇게 하더라 라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떠들면 그렇게 우리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파주에는 자족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베드타운 어쩌고 하는데 파주에는 그 넓은 이제 그 임야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넓잖아요. 네. 서울보다 더 넓은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 내에서
젊은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젊은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렇게 하면서 뭐 공무원 아니면은 이제 뭐 경제진흥원인가? 뭐 하여간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네, 네, 공기업 이거는. 들어오는 거 말고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네. 기업 유치하는 거 말고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막 들어온다고 하면 막 도로도 막 이제 산림도 훼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로 닦아주고 막 들어오게 하는데 그게 과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네. 당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에너지 센터를 이사장님 이거 이렇게 화면을 네.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아 그래요? 보여요? 시에서 시 에너지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4%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진시가 더 나서서 그 이상을 만들겠다. 여주처럼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아예 에너지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에너지 센터를 만들면 우리 협동조합이 하는 것처럼 태양광을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하는 기업들한테 얘기하고 네. 학교 옥상 얘기하고 아파트 옥상 그런 데 가서 막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광 설비를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기업이 위에다 옥상에다 하면 그 기업을 착한 기업이라고 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런 게 안전한가를 태양광 점검하는 태양광 닥터라는 사업도 있어요. 그럼 점검하러 돌아다니는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기능사 자격을 받게끔 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점검해 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체험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에너지 센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청년들이 일하면 딱 좋잖아요. 예. 그럼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48만인데 50만, 60만 되면 이 60만이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에너지의 20%, 30%, 40%만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지역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청년들이 또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공동체성도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태양이 우리를 이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만 많아도 될 일이 아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네요. 몰랐던 내용도 많고 이거 좀 알아야 어떻게 좀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교육도 하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결도 시켜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나요? 네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 파주의 1호기를 이제 그 빌딩 위에 지으려고 해요. 어느 빌딩이요? 그래, 지금은 이제 개인 빌딩인데 이후에는 이제 그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관공서나 그다음에 공공부지에 이제 안 쓰는 땅.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제2자유를 벽면에다가 태양광 설치했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필요 없는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 자유로 벽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태양광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찾아서 이제 공공기관에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 기업에는 이제 CEO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설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주에 1호기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를 지으면 지금 7천에서 8천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비를 모아서 지어서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발전을 통해 나온 수익을 또 조합원들에게 돌리고 또 이제 조합원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옥상회를 하잖아요. 옥상이나 지붕 위에 이제 할 경우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나온 수익금, 그리고 또 저희가 태양광 설비를 하면 임대료를 학교에 내거든요. 네. 평당 1kW당 3만 원씩 이제 서울교육청의 표준 단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 뭐 300, 400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그냥 학교에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태양광 쿠폰식으로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쿠폰을 갖고 학교에 필요한, 자기 생활에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을 못 먹고 온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간이 매점에서 산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내지는 이제 학교 안에 제로 웨스트 샵을 이제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샴푸 안 쓰고 샴푸 바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에 쌓여진 이렇게 딱딱한 그걸로 머리를 감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환경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샴푸바를 사는데 태양이 나한테 준 선물로 샴푸바를 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태양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주위에 돌아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담벼락에 여기 태양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쪽 도로에 이게 도로가 넓고 이렇게 이제 방음벽을 하는데 방음벽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태양광은 어떨까? 이런 구상을 자꾸 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커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교 안에 학생들에게 태양광 쿠폰으로 줘서 이제 태양광 교육 겸 해서 이제 보급할 수 있고, 의식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교육장님도 찾아뵙고 학부장도 찾아뵙고 학부모도 찾아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다녀야죠. 이사님, 전 너무 되게 이 말씀이 흥미롭고, 또 제가 또 학부모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쿠폰을 나눠주는 게 지금 어떤 건가요? 설치를 한 학교 학생들한테 모두 쿠폰을 나눠주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부모회랑 학교 운영회랑 학교장 있잖아요, 교직원. 요 세 개의 단위에서 이걸 다 협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태양광을 설비를 하면 수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연 얼마 몇백씩 들어오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학생들에게 주자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광의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긴 쉽나요? 쉽지 않죠. 돈이 많이 들죠. 네.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1호기 조합원들이 한 구제당 10만 원이거든요. 네. 이제 여럿이 모여서 7, 8천만 원을 만들어서 1호기를 세우고, 그다음에 1호기를 세운 것을 담보로 해서 또 이제 융자를 받아서 2호기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또 그렇게 해서 발전이 돼서 만약 배당을 받거나,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데 내가 쓰는 에너지를 적어도 태양광에서 조금이라도 조달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갖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더 많이 참여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이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에는 이제 여기 바코드가 있는데요. 이제 한 구자가 1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10만 원을 넣고 하면 나중에 탈퇴할 때 돌려드릴 수 있고, 또 1년 지나면 이 수익금을 이제 배당으로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이제 돌려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조합에 가입해 주시자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넓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저희 협동조합에서 누가 지난번에 한 2천만 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통장에 돈은 여윳돈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두느니 여기 있다가 나중에 배당금 받으면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조합 전체 총액의 30%를 계산하면 너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10만 원씩 한 구자씩 내는 사람이 차라리 200명이 더 낫다. 한 사람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면 파주시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그다음 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민 스스로가 내가 태양광의 주인이고 또 내가 우리 파주시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단지 그냥 10만 원을 얘네 잘하니까 뭐 잘해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파주의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딸, 아들,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갑자기 광고 모드로 네, 되는데요. 광고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파주에서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또 파주 마을방송이니만큼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체는 기후위기 파주 비상행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네네, 거기에 계신 이제 파주 비상행동의 대표님이 저희 이제 협동조합 감사님으로 계시고요. 예, 파주 비상행동도 이제 행동에서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합에 가입해 주십사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주 이제 갓 신생, 갓신생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활동 못했는데요. 찾아뵙고 조합 가입을 권유해야죠. 연대의 힘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사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이 자료도 콩기름으로. 네네. 이게 지금 친환경 종이에요. 재생 종이. 그러니까 이제 버려진 종이를 녹여서 다시 종이를 쓰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인쇄도 재생 종이에다가 인쇄를 이제 콩기름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리플렛 찍는 거에 한 40% 정도 돈이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팀 내에서 이거 어떡하냐. 좀 싸게 해서 많이 뿌리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태양광으로 만들자 그러고 기후위기 얘기하고 뭐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그렇게 버려지는 거를 많이 만들어서 버리게 할 필요가 있어? 이거 하나하나 소중하게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막 토론하다가 이제 재생 종이에다가 콩기름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이제 리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도 저희 소중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되게 작게. 네네네. 프린티드 위드 소이 잉크. 100%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콩기름 인쇄주. 누가 여기 냄새 맡던데 저 냄새 맡는데 참았는데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궁금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선생님 또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아니면 한 번 더 또 나와주셔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끝나기 전에 피해갈 수 없는 순간 원하시는 노래 한 곡 불러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는 나오면 뭐 고릴라를 하라고 하질 않나 노래를 하라고 하질 않나 깡패 방송이에요. 고릴라 방송이 맞네. 생각나시는 노래 있으실까요?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노래를 하라고요?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파주해가 떴습니다. 하늘 높이 떴습니다. 우리 모두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듭시다. 이거 파주의 뭐 주제가인가요? 지금 즉흥곡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현수막을 이제 이거 알리려고 이제 공공 게시대에 현수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카피가 파주해가 떴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이 주제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임현주 선생님 모시고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누었고요.
저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해서 다음에 조금 더 유식해져서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뭘요? 이거 한 번 더. 우리마을 예술학교 보이는 라디오 고품격